자,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회사는요. 정말 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방산기술주, 바로 데프섹입니다. 초소형 드론 헌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과연 어떤 회사인지 지금부터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시가총액이 고작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70억 원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회사가 말이죠. 과연 미래 국방 기술을 이끄는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데프섹, 이 회사는 캐나다에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반드론, 그러니까 적의 드론을 찾아내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입니다. 월가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투자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바로 하이테크 로또라고 하죠. 맞아요. 당첨되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로또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긍정적인 측면,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이 작은 회사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330%.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0%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 그리고 이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캐나다와 미군으로부터 따낸 군사 계약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기업이 정부, 그것도 군대로부터 계약을 따냈다? 이건 기술력을 국가가 보증해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330%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건 정말 더 놀랍습니다. 879%. 이건 그냥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총 마진,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률이 이렇게나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제대로 남기면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출은 4배 넘게 뛰었고 총 마진율은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순손실 규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772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던 회사가 지금은 369만 달러로 그 규모를 무려 87%나 줄였습니다. 아직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 터널의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적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한 총알, 그러니까 자금도 두둑하게 확보했어요. 지난 7월에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연구개발이든 마케팅이든 회사가 성장하는데 아주 든든한 연료가 되어줄 겁니다. 이 문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투자자의 글인데요. 이 회사의 강세론, 즉 긍정적인 측면의 핵심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500만 달러인데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현금은 8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투자 용어로는 마이너스 기업 가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주가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만으로도 내가 투자한 돈을 다 뽑고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 정부 계약, 미래 성장성은 거의 공짜로 얻는 셈이라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까지 보신 건 이야기의 딱 절반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전의 뒷면, 이 투자에 숨어있는 아주 뼈아픈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극명한 대조입니다. 빛과 그림자. 3분기에 그렇게 눈부신 성과를 냈던 회사가요. 바로 다음 분기인 4분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둔화될 거다라고 스스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이 늦게 오고 정부 계약도 좀 지연되고 그런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이 회사가 가진 불확실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숫자는 주가의 살인적인 변동성을 상징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아까 680만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호재가 발표된 직후에 주가가 무려 39%나 폭락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죠.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 또 주가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타가 2.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전체가 1% 오르거나 내릴 때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2.1%,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이 그냥 콧물 좀 흘리는 감기라면 이 대푸색 주식은 아주 그냥 들어눕는 독감에 걸리는 셈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동성은 투자자의 멘탈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주가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자체에도 여러 지렛밭이 있어요. 핵심 부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주된 수입원인 정부 계약은 언제 지연될지 모르죠. 여기에 복잡한 규제 문제도 뚫어야 하고 또 이 시장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게 맞서는 두 가지 이야기, 엄청난 잠재력과 심각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현재 투자자들이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와, 이건 정말 대박의 기회처럼 보이죠? 폭발적인 성장에 회사 가치보다 돈도 많고 밸류에이션도 낮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건 정말 잘못 발디디면 큰일 날 것 같은 위험 신호들이 가득합니다. 회사가 직접 성장 둔화를 예고했고 변동성은 살인적이고 사업 리스크도 많고 아직 돈도 못 벌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회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회사가 곧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전략적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 지금 마주한 이 위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회사의 답변이 바로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대푸색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이 새로운 전략이 과연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소형 기술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남긴 채 사라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실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대푸색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회사의 전략적 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